너 외국어 잘하니? 남들과 비슷합니다. 야, 너 그럼 진짜 PPT 잘 만들고 그거 진짜 잘하겠다.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관계학과 16학번에 재학 중인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영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20학번 최수현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뭔가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1, 2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우연히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으뜸어린이 대회라는 것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그 나라 수도 외우기 분야에서 제가 저학년부 1등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세계지리나 지도를 보는 거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가이드북에 관심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가이드북에 있는 외국의 언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국내 뉴스뿐만 아니고 해외 뉴스도 엄청 다양한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도 국제관계학을 수학하고 싶다 이래서 저는 진학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사회적 기업이나 CSR 분야로 진출을 하고 싶어서 우선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주변에 둘러보면서 뭔가 어떤 분들은 되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이런 정치인 분들이나 이런 재벌들의 삶이 되게 대조되게 보이면서 왜 이런 불평등이 나타나게 될까라는 일단 물음을 가지고 있었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이런 불평등이 왜 일어날까라는 질문보다는 이런 불평등을 겪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까지 확장되게 되면서 사회적 기업의 CSR 분야를 알게 되었고, 이쪽으로 진출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벤트나 약간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싶어서 저는 경영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국제관계학이랑 정치외교학에 대해서 차이점을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관계학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외교를 좀 많이 배우는구나 이랬던 생각으로 입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일단 마케팅이나 기획 쪽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학과를 꿈꿨기 때문에 되게 항상 수업에 들어가면 뭔가 되게 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토론을 하고 교수님께 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토론하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 식의 되게 활동적이고 되게 액티비티한 식의 수업이 되게 많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에서도 되게 스스로 부스를 기획해서 꼭 칵테일을 팔아보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국제관계학이랑 제가 대학교 와서 생각했던 국제관계학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는 외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국제관계학은 사실 외교도 맞지만 전 지역, 국제사회의 많은 지역에 지역학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유럽 정치, 미국 정치, 러시아 정치, 일본 정치 등 여러 여러 나라의 정치 과목을 배울 수 있어서 되게 특이했고요. 그리고 또 1학년 때는 정치학이랑 국제관계 이 두 과목을 배우면서 이 두 과목이 뭐냐면 이론적 틀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제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에 어떠한 이론적 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었는데, 그런 걸 배우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걸 많이 배우는구나, 생각보다 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구나 싶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우선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저희 경영학부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밝고 이제 항상 토론하고 약간 이런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액티비티한 수업이 많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근데 실제로 그런 수업이 진행되긴 하지만 워낙에 경영의 분야가 되게 넓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액티비티하고 토론하는 수업 외에도 이제 혼자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되게 많았다는 게
게 되게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회계 같은 전공 과목은 우선 이제 정해진 회계 이론을 가지고 이제 기업의 상황을 이제 회계 용어로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들과의 토론보다는 이제 혼자 학습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이제 혼자 이제 토론 외에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은근 전공 공부를 할 때 많이 든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예상 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영학부에 마케팅 기획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지만 회계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제 실제로 이제 조금 개인주의 성향도 다른 과보다 되게 많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팀플이 되게 많긴 하지만 되게 저희 경영학부가 200명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과끼리 정말 다 같이 친할 수가 없는 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플을 한 번 할 때 모이고 이제 팀플이 끝나면 그냥 바로 남이 되어버리는 이런 마법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저희 학과는 아무래도 경영학부에 비해서는 소수과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생각했을 때랑 많이 달랐던 거는 국제관계학도 팀플이 엄청 많았다 그랬다는 점이었고, 저희는 수업이 막 5개, 6개 이렇게 한 학기에 듣는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팀 프로젝트가 시작하고 끝났을 때 조금 더 친해지는 경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남이라기에는 너무 소수과고 수업도 조그만 수업이 많아서 저는 그게 좀 경영학부랑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많았던 게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선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국제관계학이 뭐야? 예요. 워낙에 정치외교학과 이런 이름은 많지만 국제관계학과라는 이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정치외교학이랑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어느 정도 더 외교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학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사람들이 생소해하는 학과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국제관계학과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너 외국어 잘하니? 요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영어를 국제관계학과를 가고 싶다고 영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남들과 비슷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거나 합니다. 네. 이제 경영학과에 다닙니다 라고 하면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듣는 질문, 너 커서 CEO 될 거야? 일단 이런 걸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는 경영학과에 갈 거예요 라고 말하면 이제 친구들이 너 가서 CEO 되게? 너 가서 뭐 하게?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이제 그런데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조금 취업에 대해서 조금 맛보기를 알게 되면은 야, 가길 잘했다. 야, 진짜 네가 좋은 선택을 했다. 라고 이렇게 많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 너 그럼 진짜 PPT 잘 만들고 발표 진짜 잘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지금 저 말하는 것만 봐도 이렇게 막 엄청 유창하고 막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다 같이 이제 똑같은 출발점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들 비슷하다는 거.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학과와 정치외교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관계학과는 각 지역의 전문가를 조금 양성하고자 하는 학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분야만 봐도 미국 정치를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한국 정치, 그리고 유럽 정치, 러시아 정치, 일본 정치, 중국 정치, 이런 각 지역, 그러니까 거의 겹치지 않죠. 각 지역의 전문가분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그런 점에서 뭔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슈들 뿐만이 아니고 국제 문제와 관련한 국제 여러 문제와 관련한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 도시와 정치, 아니면은 국제 이주와 국제 이주의 정치학,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국제관계의 여러 이슈들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2학년 때, 3학년 때는 이제 이론적 틀에서 한 단계 나가서서 그 이론적 틀을 활용해서 국제개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ODA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에너지와 관련한 이슈들은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학문들이 많아서 되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커리큘럼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 경영학을 배운다라고 하면 마케팅, 제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마케팅이랑 회계,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제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 공부하는 재무관리, 그리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IT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는 경영정보 시스템, 그리고 그 기업의 그 운영 사슬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생산관리, 해외 시장에 대한 안목을 넓혀줄 수 있는 글로벌 경영까지, 이렇게 정말 경영학과에는 마케팅, 회계 외에도 정말 많은 분야가 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배우게 됩니다. 경영학부에 입학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회계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 동기들이 되게 많아서 경영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회계사가 회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어떤 전공 선택을 들으면 좋을지에 대한 커리큘럼이 짜여져서 홈페이지 대학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회계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경영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그것도 어떤 과목을 내가 배우게 될지, 3학년, 4학년은 내가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지 참고를 해서 경영학부에 지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답을 말씀해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국제관계학과는 물론 영어 수업도 많이 개설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더 많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점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비록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읽기 자료나 내가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찾아봐야 되는 여러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제관계학과에 온다 하면은 어느 정도 영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경영학부는 우선 한 70%의 강의가 한국어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30% 정도 이제 전공 선택 과목이 이제 분반이 4개로 개설이 된다면 2개 정도는 영어 강의로 개설되는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연강을 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경영학부도 조금 영어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팀 프로젝트가 확실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지 않고자 하면 또 어느 정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분명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 적극적인 사람이 국제관계학과에 왔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경영학부에 입학하게 되면 국제관계학과도 정말 팀플이 많겠지만 저희는 대부분의 모든 전공 수업이 회계 같은 전공 과목 빼고는 정말 모든 게 팀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친구랑 같이 팀플을 했다면 이제 대부분의 경영학과 수업은 이제 스스로 조를 짜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랑 랜덤으로 조를 배치해 주십니다. 게다가 이 조가 한 학기 동안 내내 가는 게 아니라 또 중간고사를 보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팀플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팀플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안에서도 뭔가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뭔가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와 같이 뭔가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뭔가 활동을 해보고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축제 부스를 기획해서 내가 무언가를 팔아봤다던가 아니면 동아리를 내가 실제로 만들어서 이런 동아리 구성원들을 어떻게 리드를 했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경험이 있으면 경영학부에 진학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업 같은 분야에서는 조금 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 말고 정말 사회에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다 보니까 약간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주변 환경에 대한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뭔가 백신 1차 접종, 2차 접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결과가 되게 상이하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또 어떤 걸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안에서 뭔가 학교 공부를 하느라 정말 많이 바쁠 거 알고 저도 그랬고 많이 신문 안 읽었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신문은 읽고 어떤 기업들이 요즘에 이런 식의 전략을 펼치고 있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 그래서 뭔가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뭔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거를 알면 뭔가 활동을 쓸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경영학부에 입학해서도 이런 식의 주제로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뭔가 기업을 분석하는. 그래서 뭔가 고등학생 때부터 신문을 읽으면서 그런 기반이나 약간 지식들, 약간 용어들, 신문 용어들 약간 그런 거를 많이 다져두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제가 한마디 해드리자면 서울시립대학교에 기재되어 있는 그 국제관계학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탐구해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려요. 워낙 그 각 지역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내가 뭐 지역 전문가가 됐든 어떤 전문가가 됐든 그런 것들을 좀 커리큘럼이라든지 우리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수업들을 통해서 파악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내년에 저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립대학교에 와서 이쁜 캠퍼스 거닐면서 신입생 새내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슬슬 이제 여태까지 3년 동안 했던 활동을 정리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쓸 시즌일 것 같은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정말 내가 그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뭔지 내가 정말 그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과목이 뭔지 어떤 걸 배우고 싶고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 뒤에 자기소개서를 먼저 쓰셨으면 좋겠어요. 겉멋을 들이지 말고 최대한 진솔하고 솔직하게 쓰시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이제 훨씬 어른이시고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멋들어지게 쓴다고 절대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이 뭘 어필하고 싶고 내가 정말 뭐가 되고 싶은지 정말 진솔하게 어떤 점을 내가 어떤 활동을 어필을 해야 정말 잘 전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고 자기소개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현재 20학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시립대 경영학부에 입학하게 되시면 저를 3학년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저 그때 영상에서 선배님 봤어요 이러면 저 이제 끌어안고 이제 바로 밥을 사드리러 갈 테니까 이제 저를 보시면 팀플에서 보시면 꼭 저를 이제 아는 척 해주세요.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비 시대생 여러분 내년에 시립대에서 만나요.